그럼 존경하는 이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7월 정말 31년 만에 장애인 등급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아시죠? 네. 네. 네, 정부가 장애 유형별 특성 그리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종합지원체계 수립하겠다고 한 8년여 동안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그 체계 정립의 중심에 국민연금공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 종합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비스 종합지원체계 개편 1단계를 추진해왔고 현재 2단계 개편 추진하고 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공단이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연금공단에 이 업무를 계속 맡겨둘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장애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요. 우선 지난 1단계 개편 작업 추진 결과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제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1단계 개편 작업 결과를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월 평균 20시간 이상 늘어났고 대상자도 약 6천 명가량 증가했다고 성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반면 2,370명의 장애인들은 오히려 기존 인정조사에 비해 월 평균 급여량이 53시간 줄었고 최대 241시간이 줄어든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시적 부재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둘째는 서비스 종합조사가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일상생활 동작,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영역에서 점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밥상에서 숟가락질을 혼자 할 수 있느냐는 평가를 하는데 밥과 반찬은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시개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종합조사가 기능 제한 평가에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 사회활동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휠체어 타는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는 혼자서 신변 처리가 가능하지만 집 밖에 오면은 이동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활동 여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해 2단계 추진 사업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계획 중인데 12월까지 준비한다고 하셨죠. 잠정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자들이 한 41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신청자들을 조사할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에 66명 정원 신청했는데 겨우 6명 증원 받으셨죠? 그것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7월부터나 가동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번째로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보행상 장애인 범위의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대, 장애인 주차구역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과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로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51만 4천 개가 발급돼 있는데, 보행상 장애 범위가 확대되면 더 늘어나겠죠. 문제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비장애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고, 장애인들 간에도 정작 이용해야 될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차구역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연금공단이 장애 판정 심사 업무를 맡고 있죠. 지난 국감에서 최영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CRPS 이외에도 뚜렛 증후군 같은 정말 장애인복지법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장애판정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참여했지만
장애인 등록 기준상 조항과 일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위원들하고 이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되곤 했는데, 이제는 이런 열거주의가 아니라 판정위원회가 장애인 여부를 인정해줄 수 있도록 근거를 열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제 의학적, 생물학적 장애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장애인 개념으로 국제적인 패러다임에 따라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본위원회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사장님이나 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이사장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될 책임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공단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체적인 사업 기획이나 예산 편성 능력, 예산 편성 권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저 수동적으로 보건복지부에만 의존해서 복지부가 주는 예산으로 위탁하는 사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성도, 장애 감수성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공단 조직 내부에서도 장애인 지원실이 일은 힘들고 인정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기피 부서가 되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급제 폐지와 함께 장애인 복지에서 공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는데, 이제는 공단이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제 폐지의 성패가 공단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 연금공단과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장애인 지원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정책 개발,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이제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업무를 포기하고 연금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지원실을 장애인 복지 예,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그 평가나 지원 업무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하나하나 전부 제 색이고요. 그리고 또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우리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작년부터 이제 서비스별로 이제 지원 대상 장애인 심사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활동 지원 관련해서 서비스 수급 시간이 하락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종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하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각종 평가 우리 조사표라든지 평가표를 개선하는 작업을 이미 좀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너무 기능적인 측면 또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측면 이런 면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지, 보다 사회적 활동 또는 사회적 그런 활동 면에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해서 한번 주무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구역 문제라든지 이 장애인 관련해서 주차 표지는 발급을 하면서도 이 정작 실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주차 구역 관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저희가 주무부처나 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부처들하고 한 번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래증후군과 같은 그러한 이 장애인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지적을 주신 게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관련 지원이나 평가, 판정 업무를 하면서 위탁 업무, 그래서 주어진 일을 그냥 단순 수행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러한 장애인
그 지원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현장에 돌아가는 사정도 이제는 잘 아마 그 경험도 축적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